중국에서 한화 1,900억 원의 수입을 내고 영화제를 모두 휩쓸었던 소년 시절의 너는 주동우와 이양천세가 출연한 중국의 대표적인 로맨스 영화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로맨스 영화는 아닌데요. 소년 시절의 너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우등생 소녀 첸니엔과 그런 그녀를 그림자처럼 지켜주는 양아치 소년 베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교 폭력과 과도한 입시 경쟁, 좋은 대학을 가면 모든 게 바뀔 거란 생각을 심어주는 사회 분위기를 잘 드러냈죠. 웨이라이 일행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온 첸니엔은 수능 하루 전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고 베이는 첸니엔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덮어쓰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중국의 입시 문화였는데요. 첸니엔은 중국의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대학교를 목표로 할 만큼 우등생이었고 대학에 진학해 인생의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첸니엔 외의 다른 학생들도 대학 진학만을 바라보며 입시에 시달리는 듯 보이는데요. 이 점은 한국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이번 한우물에서는 중국의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화에 대해 궁금한 점 한 가지만 파는 한우물, 지금 시작합니다. 첸니엔이 본인의 인생을 구제할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며 처절하게 매달리는 이 입시시험은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수능과는 다르게 시험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가 9월에 시작하는 중국은 가오카오를 6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보는데요. 보통 국어, 외국어, 수학과 선택 과목 총 6과목을 봅니다. 다만 중국은 큰 국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가오카오의 과목 선택 방식이나 시험 내용, 시간표, 심지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까지 모두 각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 1위 같은 개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제로베이스1의 장하오라는 멤버가 본인이 가오카오를 응시한 푸젠성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역 단위로 가오카오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한 곳에서의 석차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만한 점은 첸니엔은 현역 고등학생이 아닌 재수생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면 대학 진학 유무와 상관없이 학교를 떠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의 입시생들은 가오카오에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다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4학년 같은 이런 재수 문화는 소년 시절의 너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른 드라마,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단골 소지이기도 하죠. 영화 후반부엔 첸니엔이 가오카오에 응시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에선 장문 문제에 대한 답지가 여러 차례 넘어갑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수능과 중국의 가오카오가 다른 점 중 하나입니다. OMR 카드를 사용해 오지선다로 시험을 보는 수능과는 달리 가오카오 국어시험에는 장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시행된 가오카오에서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문제, 또 인류의 우주여행이 당신에게 어떤 사고를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년 시절의 너를 통해 중국의 수능 가오카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가오카오 하루 전 첸니엔이 살인사건에 휘말리면서 첸니엔이 그토록 꿈꿨던 명문대 진학은 물론 삶이 뒤바뀔 위기에 처했는데요. 베이가 이 모든 걸 뒤집어쓰고자 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첸니엔은 무사히 가오카오를 치르고 베이징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또 베이는 첸니엔과 함께 베이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영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화에 대한 단 한 가지 궁금한 이야기, 한우물 다음화로 돌아오겠습니다.